한 국가가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거대한 자원 패권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자원대국,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국의 거대한 무기가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개발한 독보적인 기술 하나가 중국이 30년간 지켜온 독점 체제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원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긴박한 흐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희토류라는 이름을 뉴스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폰의 미세한 진동 모터부터 전기차의 심장인 엔진,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35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현대 첨단 산업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희토류가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편리한 문명은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 한 대를 제작하는 데에만 약 408킬로와트이라는 엄청난 양의 희토류가 사용됩니다. 희토류는 17개의 금속 원소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인데 자석을 강하게 만들거나 전자부품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필수적인 자원의 70% 이상을 오직 중국이라는 단 한 나라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모터의 핵심인 영구자석 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며 위태로운 의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75%, 유럽이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사실상 전 세계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처지입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전기차 공장도, 반도체 생산 라인도, 첨단 무기 제조 시설도 모두 멈출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닌 타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27톤의 희토류를 생산했는데 이는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정 국가와 외교적 갈등이 생기면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때로는 아예 거래를 끊겠다고 위협하곤 하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 희토류 광산을 방문할 때마다 전 세계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며 숨을 죽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어 국제시장의 공급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중국은 수출 쿼터를 줄이고 수출세를 올리며 국제 희토류 가격을 자신들의 전략적 입맛에 맞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쿼터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인데 이걸 줄이면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에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전격 시행하며 법적으로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희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실질적인 공포가 전 세계 제조업계와 주요국 정부를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의문 하나를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희토류는 그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꽤 흔하게 존재하는 원소이며 전 세계 곳곳에 널리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중국만이 시장을 30년 넘게 독점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은 왜 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게 되면 중국이 휘두르는 희토류 패권의 진짜 민낯과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비결은 단순히 압도적인 채굴 기술을 가졌거나 매장량이 오직 중국에만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900만 톤인데 중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 호주 등의 엄청난 양이 묻혀 있습니다. 채굴 기술 또한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도 선진국들이 생산을 꺼린 진짜 이유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희토류를 원석에서 분리해 정제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더럽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독성 가스와 산성 폐수를 쏟아냅니다. 단 1톤의 희토류를 얻기 위해 황산이 섞인 가스와 무려 20만 리터에 달하는 산성 폐수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게다가 광석에는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어 가공 과정에서 1.4톤에 달하는 방사성 폐기물이 함께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격한 환경 규제를 지키며 정당하게 생산하려다 보면 결국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경제적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한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 비용을 감당하면 사업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하나둘 포기했던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환경 규제가 매우 느슨한 점을 이용해 폐수와 방사능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중국 내몽골 광산 주변에는 위성 사진으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거대한 핏빛의 폐수호수가 흉측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더러운 화장실 역할을 자처하면서 독점권을 손에 넣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의 무기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휘둘러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0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동중국해의 작은 섬들을 두고 영유권 문제로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일본행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히토류의 8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자동차와 정밀기계 등 국가 핵심 산업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중국의 요구에 굴복했고 체포했던 선장을 석방하며 외교적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자원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기 위한 15년에 걸친 복수를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탈중국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치밀한 생존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는 공급처 다변화입니다. 호주와 베트남 등지의 광산에 투자하며 중국 외지역에서 안정적인 히토류 수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는 히토류 재활용 기술입니다. 폐가전 제품에서 히토류를 다시 추출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기술에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셋째는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혁신입니다. 히토류를 아예 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석 설계 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0년 당시 90%에 육박했던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최근 60% 이하로 떨어지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80%, 유럽이 95%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독자적인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한 셈입니다. 토요타는 네오디뮴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자석을 개발했고 혼다는 2016년 세계 최초로 중히토류 없는 하이브리드 모터를 상용화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휘두르면 당장은 이겨도 결국 충성 고객을 잃게 된다는 점이죠. 한번 호되게 당한 국가들은 절대 그 상황을 잊지 않으며 어떻게든 중국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일본이 쏘아올린 이 탈중국 신호탄은 이제 전 세계 기업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생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린 것은 바로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 혁신의 상징인 테슬라였습니다. 2023년 테슬라는 차세대 모터에서 히토류를 0%, 즉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테슬라의 2023년 투자자의 날 선언은 단순히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발표 이상의 공급망 독립을 향한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전기차 모터의 핵심인 영구자석을 만들 때 그동안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 공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운영 과정에서 겪은 유무형의 압박을 보며 특정국 자원 의존이 곧 경영의 위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대안으로 검토 중인 페라이트 소재는 자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고온에서도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테슬라가 방향을 틀자 GM, BMW, 제규어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앞다투어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에 전격 뛰어들었습니다. 자원의 가치는 결국 수요가 있을 때만 유지되는 법인데 이 거대한 전기차 시장이 히토류를 외면하면 중국의 무기는 무력해집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탈히토류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기술적 한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3월 한국재료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히토류 연구자석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지훈, 김종우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망간 비스무스 자석 기술은 중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독점 체제의 급소를 관통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 연구진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망간과 비스무스는 히토류가 아닙니다. 지구 어디에나 흔하게 널려 있고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 우려도 현저히 낮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원들을 활용하면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막대한 수입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망간 비스무스로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핵심은 보자력이라 불리는 버티는 힘입니다. 모터가 회전하며 발생하는 엄청난 열기 속에서 기존의 망간 비스무스 자석은 자성을 잃고 구조가 쉽게 붕괴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를 녹이는 고온 방식 대신 저온에서 강력하게 압축하는 독자적인 저온 소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공법을 통해 자석 내부의 밀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내구성과 자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비토류 자석 중 세계 최고 수준인 10.5 mgOE라는 압도적인 자기 성능 수치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실험실의 성과가 아닙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설계했기에 곧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전문 기업인 노바의 기술 이전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세계 최초의 비히토류 망간 비스무스 모터가 시장에 나옵니다. 이제 중국 땅을 단 한 삽도 파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고성능 모터를 생산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독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히토류 독립을 향한 여정은 새로운 자석 기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대안인 도시 광산 기술이 함께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배터리 안에는 아주 진귀한 히토류와 각종 희귀 금속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를 그냥 폐기하지 않고 다시 분해해 자원을 추출하는 방식이 마치 도시 전체를 광산처럼 활용하는 것 같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놀라운 점은 도시 광산의 효율성입니다. 천연 광산에서 1톤을 얻으려면 수백 톤의 땅을 파야 하지만 전자 폐기물은 훨씬 적은 양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부품 안에 고순도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천연 광산과 달리 방사능 폐기물 걱정이 전혀 없다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경제를 향한 이 기술적 진보는 이제 자원 부국의 기준을 땅속 매장량이 아닌 재활용 효율로 근본부터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석 기술, 공급처 다변화, 그리고 도시 광산까지 이 모든 거대한 변화 앞에서 30년 패권의 주인공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국 과학원 연구진들조차 최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35년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28%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히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무기화하려 했던 히토류 가격은 최근 3년 사이 무려 63%나 폭락하며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요처인 글로벌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대체 기술이 쏟아지자 무기로 쓰려던 자원이 거꾸로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재고 덩어리가 된 셈입니다. 30년간 이어진 히토류 전쟁은 이제 분명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승패의 기준은 이제 얼마나 가졌나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나입니다. 한국의 망간 비스무스 기술은 중국이 환경을 파괴하며 쌓아온 독점을 실험실의 분자 설계 하나로 무력화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중국이 30년 동안 땅을 파헤칠 때 한국은 조용히 분자 구조를 바꿨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자원을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경제 발전에 실패한다는 자원의 저주는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 문제로 중국의 목줄을 잡혀왔지만 연구진들의 땀방울이 맺힌 기술들이 하나둘씩 그 견고한 사슬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원 대국이 아니었기에 기술 개발에 더 처절하게 매달렸던 우리에게 지금의 이 거대한 판도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기화할 자원이 히토류뿐만은 아닙니다.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또 다른 복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자원 압박과 이에 맞선 전 세계의 또 다른 기술 전쟁 실체를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국제경제 이슈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변화하는 세계 시장을 가장 빠르게 읽는 눈을 가져보세요.